1년 12달 중에서 책 읽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드느냐. 세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두 번 듭니다. 네, 우리가 지난 3부에서 사도세자가 어린 시절에 부모와 떨어져서 지냈고 또 점차 놀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내인 해경공이 쓴 기록을 보면은 사도세자가 어린 시절에 놀이에 빠지게 되면서 영조와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 그 놀이로 말미암아서 차차 나중에 말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사도세자가 놀이에 빠지게 되는 것은 영화 사도에서도 연출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해경공의 기록뿐만 아니라 승정원 일기와 같은 조선시대 관찬사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자가 4살일 때 그 이광좌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자가 밖에 나가서 놀이를 한 적이 많아 자주 감기에 걸렸다고 하는데 근래에는 조금 나아졌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세자가 5살 때 영조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세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저물어 잠들 때까지 방 바깥을 돌아다니니 이것이 걱정스럽다. 어린애들이 낮잠을 자는데 사도세자는 낮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또 사도세자가 6살 때 영조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세자가 약한 듯 보이지만 사실 기가 많으니 마땅히 일찍 구속하기 위하여 소학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기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좀 활발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고 이런 의미겠죠. 영조는 그런 아들을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 묶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직 6살밖에 안 된 시기였는데도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 4살 된 아기한테 이런 어려운 한문책을 어떻게 읽힐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영조는 아들 교육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습니다. 세자가 4살 때 영조가 이런 말을 해요. 세자가 예전에는 글을 모두 외우고 읽고 나서 글자 뜻도 알았는데 지금은 글 읽는 것을 싫어한다. 또 세자가 5살이 되었을 때는 이런 말을 해요. 세자가 소학초를 다 외웠는데 다 외운 뒤에는 매번 외워 익히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한다. 아니 5살 때 이런 책을 외운 것도 신기한데 이런 게 어떻게 아기한테 재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영조의 욕심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영조가 세자 교육을 계속 시키는데 세자가 8살이 되었을 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자가 옛날에 동몽선습을 다 읽은 후 간신히 다 읽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책 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동몽선습은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어린이 교재인데요. 세자가 그 8살에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영조한테 간신히 다 읽었습니다. 겨우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조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건 책 읽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나서 세자가 9살이 되었을 때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세자가 책을 많이 읽으면 눈이 어지럽다고 하는데 아마도 읽기 싫어서 그런 듯하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항상 공부만 하면 눈이 아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조는 그게 꾀병이다. 읽기 싫어서 괜히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앞선 기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사도세자는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흥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자는 타고난 자질이 탁월하여 임금이 매우 사랑하였는데 10여 세 이후에는 점차 학문에 태만하게 되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영조도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자가 10살일 때 영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자가 책 읽는 것을 점점 더 싫어하니 걱정스럽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서 세자가 11살일 때 역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자에게는 과연 책 읽는 것을 싫어하는 병폐가 있다. 나는 알지만 모른 척하며 꾸짖거나 독촉하지 않았다. 억지로 읽게 하면 무익하기 때문이다. 근데 영조는 모른 척 하겠다 했지만 사실 영조도 세자에 대해서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영조 20년 11월 3일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영조가 세자를 불러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세자가 그늘에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못 붙이고 실증을 낸단 말이에요.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영조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하는데요.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세자가 강독을 하다가 2자를 빠뜨렸는데 이것은 많이 읽지 않은 소치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한 거를
아마 테스트를 해봤나 봐요. 근데 그 시험에서 세자가 강독을 할 때 2글자를 빠뜨렸던 모양입니다. 영조가 보기엔 그건 평소에 책을 안 읽어서 그렇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근데 2자 빠뜨렸다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건 또 심하지 않나요? 영조는 뭔가 완벽하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조가 세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오늘 강독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 네가 오늘 2자를 빠뜨렸는데 몇 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세자가 통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과했다. 가장 높은 점수가 통이거든요. 그래서 만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잘 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들이 만점을 받아왔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안 틀리고 완벽하게 읽었다고 생각하냐? 혹시 뭐 빠뜨린 거 없느냐? 이렇게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세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세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빠뜨린 곳이 있습니다. 네, 세자가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자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니까 영조도 기분이 좋았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자 시절 공부할 때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자수를 했다. 지금 너도 그렇게 하니 가상하구나. 뭐 이런 칭찬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영조 21년 6월이 되었는데요. 이날도 영조와 사도세자가 만나서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날은 영조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세자에게 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좀 야단을 치는데요.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13살에 소학을 공부할 때 100번을 읽어서 지금까지도 외우는 부분이 있다. 나는 옛날에 이와 같았는데 너는 단지 15번을 읽는데도 많다고 하는 것이냐. 라떼는 이랬다 하는 거죠. 라떼는 100번도 읽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15번이 뭐가 많다는 거니? 이렇게 좀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이런 꾸중을 들은 아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세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솔직한 대답일까요? 이렇게 해서 세자가 물러갔는데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영조가 신하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세자의 안색이 동요했기 때문에 더 꾸짖거나 독촉하지 않았다. 아이를 엄하게 대하여 겁을 먹게 하면 아무 이익이 없고 해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아까 영조가 한마디 했을 때 세자 표정을 보니까 애가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안색이 동요했다. 애가 좀 겁을 먹은 것 같았다. 그래서 영조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꾸짖거나 독촉하지는 않았다.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사도세자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사도세자는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흥미를 못 느껴 했어요. 해경공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세자께서는 세수를 일찍 하는 일이 없어 매번 오전 공부 시작할 때 사부가 들어온 다음에야 보채듯이 하시더라. 세수를 왜 더디게 할까요? 선생님이 와서 독촉을 해야 그제서야 세수를 시작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기 싫은 거죠, 공부를. 공부 시간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두 부자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해경공에 쓴 항준록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러하실 즈음에 아드님은 아버님이 두려워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아버님은 아들이 어떻게 자랄런고 혹 내 마음과 다를런가 생각하시더라.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가 두렵고 또 아버지도 내 아들이 어떻게 자라려고 저러나 내 마음과 다를련가 이런 의문이 들고 이거는 뭐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꼭 현대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조는 사도세자의 책 읽기 싫어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세자가 12살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들어보니 세자가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많다고 한다. 어릴 때 일시적으로 그러한 것은 괴이할 것이 없지만 몹시 걱정스럽다. 또 다른 날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세자가 책 읽는 것을 몹시 싫어하니 매우 걱정스럽다. 나는 책을 볼 때 잠옷 맛을 느끼는데 세자는 아직 그 맛을 모른다. 그러다가 또 하루는 영조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또 세자를 불러서 세자에게 꾸중을 합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22년 기록인데요.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들면 공부를 안 하지만 나는 부득이라도 공부를 한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앉혀놓고 너는 공부를 하기 싫다고 안 하지만 이 아버지는 공부를 억지로라도 한다. 그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안 하니? 그러면서 영조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네가 쉬고 싶어 하는 것은 욕심이고 열심히 배우려 하는 것은 천리이다. 그가 공부하기 싫어하고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천리다. 욕심을 버리고 천리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사도세자가 13살 때는 영조가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일찍이 책을 읽었으나 세자는 책 읽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이때가 13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 4살 때부터 시작했던 세자의 공부가 지금 벌써 13살이 되었는데도 상황이 바뀌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자는 역시나 계속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재미를 못 붙였습니다. 근데 영조도 뭐 일반 가정집 같았으면 벌써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세자는 일국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어떻게든 세자를 붙잡고 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영조가 세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년 12달 중에서 책 읽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드느냐? 1년 중에 네가 정말 책 읽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한 몇 번쯤 생기냐? 이 대사는 영화 사도에서도 그대로 차용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영화를 보신 분은 답변을 아실 것 같은데 세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두 번 듭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책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두 번 정도 드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세자가 너무 당당하게 한두 번 정도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스승이 당황을 했는지 이거를 좀 수습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억지로라도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12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신 듯 합니다. 12달이 1년을 말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세자가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세자가 스승한테 난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12달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세자가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영조도 이렇게 말을 해요. 솔직한 대답이구나. 속이려 하지 않는 마음은 알 수 있다. 이 장면이 영화에서 나왔을 때 웃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 기록을 그대로 영화의 대사로 차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도세자가 책 읽는 것을 너무 싫어하니까 조재민이 나서서 이런 제안을 해요. 역사책과 소설을 읽어주면 독서의 맛을 알게 하기 쉽습니다. 세자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독서에 흥미를 못 붙이는 아이들한테 만화책이나 그림책 같은 거, 판타지 소설 이런 거라도 읽게 하잖아요. 흥미를 붙이기 쉬운 책부터 읽게 해서 이 독서의 맛을 알게 하면 어떻겠느냐. 영조한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조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폐단이 있다. 반드시 소설만 좋아하게 되고 공부에는 더욱 실증을 낼 것이다. 그런 판타지 소설 같은 거 괜히 보게 했다가 오히려 공부는 안 하고 그 소설에만 더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공부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날 이후로도 영조의 잔소리는 계속되는데요. 영조 23년 11월 12일에는 영조가 세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소학을 읽고 싶으냐? 그랬더니 사도세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읽는 것은 싫습니다. 아주 당당하죠. 공부하기 싫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영조가 왜 싫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읽기 싫어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도세자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도세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문으로 읽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읽기 싫습니다. 언문은 한글이죠. 한글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더 읽기 쉬울 것 같은데 뭔가 한글로 읽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그 한글 때문에 읽기 싫어하니까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언문이 비록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깊은 맛이 생긴다. 씹기 어렵다고 해서 삼켜버리면 무슨 맛을 느낄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한번 꾸준히 해봐라. 이렇게 아들한테 공부 잔소리를 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영조가 사도세자가 15살이 되었을 때는 이런 말도 해요. 나는 13살에 비로소 사부를 만나 늦은 나이에 배움에 나아갔다. 그러나 너는 나보다 낫지 않느냐? 지금 어릴 때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영조가 이렇게 말도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잔소리는 오늘날에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마 학부모님들 중에서 아이한테 너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너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 지금이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 시기냐.
이때 공부를 안 하면 너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조가 세자한테 이런 말도 합니다. 음식은 한때의 맛이지만 배움은 평생의 맛이다. 배부르고도 체하지 않는 것은 오직 배움뿐이다. 이 말도 영화 사도에 그대로 연출이 되었는데요. 참 이 자식 교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아이를 키워본 게 아니라서 공부하기 싫은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또 그런 부모의 잔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의 마음은 어떤 건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또 다음 5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